you take a leap of faith. We got a love that's worth the wait. Darling, you've been on my mind. Gonna love you till the end of time.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M6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라이카 M6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곧 또다시 올라올 콘텐츠에 라이카 M6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라 약간의 그 프리뷰 격으로 M6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라이카 필름 카메라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카 MP고요. 또 하나는 라이카 M6인데요. 라이카 MP를 먼저 구매하고 기계식 필름 카메라에 홀딱 반해서 라이카 M6를 또 추가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라이카 M7으로 제가 필름 카메라를 시작했거든요. 라이카 중에서는 A모드를 지원하는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 필름 카메라가 된 그런 라이카 M7은 저한테 이제 필름 사진에 대한 재미를 붙여주기에 너무 좋은 디바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필름을 한 장 한 장 소중히 찍는 것 자체가 행위가 너무 재미있어서 얘를 그 기계식 필름 카메라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라이카 MP를 우연히 지인이 사용하는 걸 제가 잠깐 빌려서 사용해 보다가 얘라면 정말 필름 카메라의 재미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그 확신이 들어서 MP를 신제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P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식 필카의 그 약간의 뭐랄까요, 레전드 격인 M6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M6를 구매하고 나서 뭐 사진이 달라지는 게 절대 없겠지만,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는 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암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뭐 그 필름 카메라가 오래되면 특히 셔터 스피드가 느린 경우에 원하는 스피드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셔터 스피드 외에 문제될 요소가 그렇게 없거든요. 뭐 필름 커튼이 뭔가 상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름 자체가 이 필름 카메라에서는 센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렌즈에 따른 개성이 필름에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가 주는 건 온전히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MP를 사용하고 M6를 사용하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겠지만 M6에 대한 열망을 계속 하게 됐던 건 이 카메라의 이런 클래시컬한 제가 생각하기에 전통적인 카메라 룩을 M6 바디가 갖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M6는 아주 마이너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 셔터를 감고 이렇게 찰칵하면 이 셔터가 눌리는 그런 음이 MP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이너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MP를 오래 사용한 유저이거나 M6를 오래 사용한 유저라면 서로 다른 디바이스의 그런 그 셔터 울림의 차이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제가 몇 번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셔터음이 착 하고 감기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그 다음에 그 M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숙하고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MP를 이용해서 찍을 때 좀 더 뭔가 스텔스 모드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M6로 찍으면 나는 진짜 필카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스크리밍 하듯이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얘가 이제 필름을 다 쓰면
필름 이제 와인딩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요거를 이제 그 필름을 빼게 돼 있는데요. MP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납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도 상당히 그 필름을 다 찍고 나서 성취감이죠. 36장을 꺼내야 되겠다. 그런 성취감을 느낄 때 큰 차이를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여기에 이제 그 와인딩 레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저는 사실 MP가 더 좋습니다. 근데 생긴 건 얘가 더 약간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한 차이에서 그 M6가 MP 대비 좀 더 다른 필름의 경험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non-TTL 모드인데요. M6 같은 경우에는 이 TTL과 non-TTL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non-TTL 모드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TTL 모드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어차피 TTL 모드를 사용할 일도 없거니와 이런 그 non-TTL 모드의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조금 더 앙증맞고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모델을 찾아서 다행히 민트급 바디를 찾고 이걸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별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6와 MP의 차이. M6는 아무래도 초반에 만들어진 기기였기 때문에 뷰파인더로 볼 때 역광 모드에서 빛이 다이렉트로 이중상 합치 영역에 비치면 약간의 화이트아웃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화이트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살짝 돌리면 다시 화이트아웃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나서 찍고 싶은 데다 다시 돌려서 이렇게 찰칵하고 셔터를 누르면 되기 때문에 화이트아웃 현상 때문에 불편하다, M6 못 쓰겠다 이렇게 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뭐든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난 못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M6가 워낙 레전드급이기 때문에 최근에 M6를 복각해서 다시 현행으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제품을 오더할 때 MP를 오더할 수도 있고 M6를 오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그 MP와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원래 이런 그 뷰파인더의 선명도 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현행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클래시컬한 룩 그대로의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의 선명함도 그대로 MP처럼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M6 바디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훅 들어왔다라고 하면 올드 바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 주문해서 신품을 구매할 것이냐 이런 둘 중에 하나 선택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곧 이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콘텐츠를 어제 하나 찍었는데 예전에 저를 그 모델 겸 저를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박세아님, 라이카 M11 유저시기도 하고요. 박세아님이 MP로 필름 1000롤을 찍는 걸 그 영상을 제가 쭉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처럼 쭉 만들었는데요. 디스크립션 영역에 링크를 또 넣어 놓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M11으로 대부분 A 모드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다가 기계식 필름 카메라를 처음 사용해 보시고 또 필름에 대한 그런 느낌도 제대로 처음 느껴보신 그런 사례인데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M6로 찍었을 때는 그 MP와 어떤 느낌의 차이를 느끼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또 어제 M6를 빌려드리고 한루를 촬영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었습니다. 곧 그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그 영상 또 마무리하고 제가 M6로 찍은 필름 사진들을 약간의 슬라이드 쇼처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where you came from, but this road is yours to trail, made to mold into a song that's sung before your day. So you found the beat, the melody, the words to lift your soul. You were made with love. You were made with love.